보상행 공정한 손해사정 보상행 공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 차대 자전거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분이 손목골절로 손해를 입으셨던, 정확하게 손목의 요골 원위부 골절로 보상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사고 현장인데요. 위의 사진 같은 경우는 사고 현장의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이 되겠고요. 밑에 사진은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옆방향에서 살펴본 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가해 차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해 자전거가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추돌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분이 넘어지면서 손목의 요골이 원위부가 골절된 사례에 해당하죠. 이 사고 같은 경우는 가해 차량은 이 좁은 골목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주변의 환경을 정확하게 좀 주시하면서 내려오도록 진행을 했었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가해자분께서는 블랙박스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이행이 제대로 됐던 부분들을 살펴졌고요. 단지 이제 피해자분이 자전거를 운행하실 때 좀 더 전방에 대한 주시 의무를 이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자전거의 운행 정도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피해자분 자전거 운전자분의 과실이 미비하게나 적용됐던 사례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분이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이제 손목 골절이 발생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제 손목 요골의 원위부 골절이라고 하겠죠. 이 척골이 되겠고 요골이 되겠고, 이쪽에 있는 작은 뼈들이 모여 있는 게 수근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5개의 뼈가 중수골이 되겠습니다. 요골 원위부라 함은 이제 멀 원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 쪽에서 먼 쪽에 있는 부위를 원위부라고 해요. 그래서 요골의 심장에서 먼 쪽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골절된 선상이 보이는 거고요. 보게 되면 그나마 이분께서 다행이신 거는 바로 위쪽에 라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근골과 만나서 손목 관절을 이루는 관절면인데요. 이 관절면은 다치질 않으셨어요, 다행이게. 만약에 관절면을 다치게 되면은 통증도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수술 치료도 어렵고 재활도 어렵고,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적절한 치료의 어떤 그런 시기라던가 방법을 놓치게 되면은 이쪽 부위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운 좋게도 이렇게 관절면 아래쪽에 요골의 원위부가 골절된 거라서 옆에 보듯이 이렇게 플레이트하고 나사로 고정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쪽 관절면이 정확하게 뼈가 잘 유압돼서 뼈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치료가 어느 정도 잘 이행됐고, 이 사고 시점부터 한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 회사, 저에게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시게 되셨죠. 보게 되시면 초진 의무기록지상 자전거 TA라고 되어 있고요. 자전거 교통사고, 차대 자전거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요골 하단에 상세불매 골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진단서에도 동일 내용이고, 보면 요골 관열적 전복술 및 내고중술을 시행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요골 골절 부위에 이렇게 플레이트라던가 의료적 기기들을 이렇게 삽입했다는 내용인데, 관열적이라는 거는 다친 부위, 수상 부위를 절개해서 집도의가 육안으로 부러진 뼈를 보고 이격되어 있는 뼈를 정복을 해서 마친 다음에 의료적 이런 어떤 플레이트 나사로 고정을 해서 뼈가 빨리 붙도록, 정상적으로 붙도록 용이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을 받아야겠죠. 합의금 보상을 받으려면은 정확하게 본인의 상태가 어떻고, 그래서 후유장애가 얼마나 이렇게 남아서 내가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상실했고, 거기에 대한 손해액을 산출해서 그 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후유장애 감정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해자분께서 뭐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에 해안이 있고 뭐 똑똑하시다면은 충분히 본인들께서 하시고 처리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큰 난점이 있거나 굉장히 복잡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분께서 처리하기 버거워하셨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처리해 드렸던 거고요. 본인께서 처음부터 의뢰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본인께서 이제 진행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보험회사 쪽 담당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후유장애라든가 한시장애 부분 같은 걸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서 피해자분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안내를 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시게 되셨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배상의학적인 평가에 의해서 노동력 상실률이 평가되다 보니까 노동력 상실률 13%에 한시장애 5년이 우선 감정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노동력 상실률 13%는 이분께서 손목골절이 돼서 자신이 이행하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라던가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그 능력이 13%가 감소했다는 내용이고,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의 감소가 5년간의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이제 감정하고 평가한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후유장의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손해액이 평가되고 손해사정서가 이제 갖춰져서 보험사에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 보험사에서는 제가 입증한 피해자분 이분이 어디 입증되는 서류가 모두 이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서 본인들도 어떤 의료 자문이라던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제 대립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보존 공문도 들어가고 또 의견 개진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최종 보험회사에서 인정되는 지급보험금의 컨펌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피해자분에게 안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시고 승인을 하시면 보험회사와 이제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받으시고 종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분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보험사에서 인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이런 요골 원위부골절, 손목골절에 대한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이제 감정받고 거기에 대한 손해액이 평가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범주 내에서의 어떤 보상 범위는 마지막에 충족적으로 이루어지셔서 잘 처리는 됐던 내용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본인께서 이제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 동안 사고 시점부터 고상했던 부분들이 100% 이렇게 모든 게 다 회복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손해사정사한테 위임하셔서 처리받았던 부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셨던 사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례였죠. 이분께서 이제 손목골절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해당 손목에 이런 흉터가 남게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손목골절 부위를 줄자를 대고 이분의 그 손목골절 부위에 어떤 흉터가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평가를 해서 또 손해액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근거로 만들어서 또 첨부가 되고 입증 자료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손목골절이라던가 다친 부위의 수술 부위로 생긴, 아니면은 어떤 사고 당시에 발생한 그 흉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원상 회복을 해주는 게 손해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이 사고로 이러한 흉터가 영구적으로 이렇게 잔존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 흉터를 최대한 원상 회복에 가깝게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액을 산정한 게 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후유증 후유장애 부분과 전체 손해액에 포함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보험사에 얘기하시고 그 부분들을 반영을 꼭 받으셔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중요한 거는 보험사에서는 특히 이런 흉터 부분 향후 치료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작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권리를 주장하실 거면 꼭 성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여기에 대해서 현황수술이 향후 몇 번이나 들어가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라는 걸 발급받아서 첨부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공정한 보상 이야기, 보상인 공소는 차대 자전거 사고에서 요골 원위부 손목골절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됐을 때 꼭 피해자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본인께서 직접 처리하시기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저희 영상 이 하단에 있는 상담 질문 창구를 이용하셔서 적극적인 질문 요청하시고 해안을 찾아가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보상인 공소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